우리가 지난 시간에 브릿지 회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브릿지 평형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대각선의 곱이 같을 때, 여기 2하고 3하고, 여기 3하고, 여기 2하고 곱을 했을 때 그게 같을 때 평형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저항이 1000ohm이 되든 10,000ohm이 되든 무한대가 되든 1ohm이 되든 아무 관계없이 개방된 상태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 평형. 평형 상태를 먼저 브릿지 회로를 보면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브릿지 회로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딱 보자마자 얘는 브릿지 회로구나. 그러면 뭐부터 봐야 돼요? 브릿지 회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거부터 보는 겁니다. 2는 4죠. 다음에 4일은 얼마예요? 4죠. 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지금 현재 브릿지가 평형이 되었구나. 됐나요? 평형 상태라고 하면 가운데 3ohm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죠. 가운데 3ohm은 어떻게 된다?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된다. 그래서 3ohm이 없는 상태를 생각해 봐요. 3ohm이 없는 상태를 생각해 보니까 여기를 지워 볼까요? 이렇게 3ohm을 너무 과도하게 지웠나? 여튼 지워 봅시다. 여기 없는 거예요. 3ohm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합성 저항을 구할 수가 있나요? 합성 저항을 구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거 두 개는 무슨 연결이야? 직렬 연결이니까 6ohm이 되고, 요거 두 개는 직렬 연결이니까 몇 ohm이 돼요? 3ohm이 되죠. 3ohm. 그래서 6ohm과 3ohm이 무슨 연결된 걸로 나와요? 6ohm과 3ohm이 병렬 연결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브릿지 회로에 흐르는 전류, 이 전류를 구하려면 그 전류는 여기서 나가는 전류하고 같은 거고, 브릿지 회로에 대한 합성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브릿지 회로의 합성 저항은 여기에 있는 1ohm에다가 브릿지가 요것은 몇 ohm이다? 6ohm이다. 요것은 3ohm이다. 6과 3이 병렬로 연결된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합성 저항을 구하면 1 더하기. 병렬이니까 어떻게 해줘요? 두 개 더 해줘야 되겠죠. 곱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 전체 합성 저항이 3ohm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전체 합성 저항이 3ohm이 됐으면 전류는 당연히 얼마예요? 3V의 전압을 가했으니까 1A의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운 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못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브릿지예요. 그러니까 브릿지를 보게 되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부터 해야 된다? 브릿지가 평형이냐 아니냐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에 곱한 것이 그 값이 같은가 다른가. 만약에 이것이 다르게 나타났다면 브릿지가 평형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구하는 방법이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삼각결선이라고 하는 것을 Y결선으로 등가 변환해주는 이런 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더러 풀이 방법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문제를 푸는 것이다, 안 푸는 것이다? 안 푸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다 풀면은 여러분들 시험에 합격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풀 수 있을지언정 100문제를 다 풀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다고 어려운 문제까지 많이 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적당히 요령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와 다음에 시간이 걸려도 푸는 문제인데 그걸 풀면 안 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안 풀리는 문제 계속 붙잡고 있어도 그것도 안 되지만 또 풀린다고 10분씩 15분씩 풀고 있어도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 때 항상 얼마만한 시간 안에 1분 30초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풀어나가면 60점이 합격 점수고 여러분들은 공부 전체 분량 중에 60%만 맞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자격증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공부를 접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방법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핵심 관연도 문제는 관연도에 출제되었던 문제고 또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선행적으로 자, 이 1장에 대한 내용을 들었으니까 이후의 문제를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제풀이 강의가 별도로 제공되니까 그 강의를 가지고 답을 맞춰보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 강의 2장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정현파 교류. 여기서 이제 정현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현파가 뭐죠? 이걸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사인파를 얘기하는 거죠. 사인파. 정현파를 사인파라고 한다. 그러면 여현파라고 하면 뭐가 되느냐? 여현파.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현파는 코사인파를 얘기합니다. 사인파와 코사인파를 여러분들은 알죠? 탄젠트파도 그림을 알죠? 만약에 모른다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사인파는 파의 모양이 사인세타의 모양이에요. 사인세타의 모양. 파의 모양이. 그래서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사인세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사인세타의 모양이라고 그래요. 사인세타의 모양. 0이고 여기가 180도고 여기가 360도죠. 사인세타의 모양입니다. 코사인세타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세타의 모양은 0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0도, 이 주파수의 0도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0이 여기가 아니죠. 360도도 여기가 아니죠. 코사인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코사인세타죠. 여기가 0도고 여기가 뭐예요? 90도고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요까지가 뭐가 되겠어요? 360도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기억하세요? 0도일 때 최대가 되는 거 기억하시죠? 코사인 세타는 언제가 최대다? 그래서 코사인 0도를 하면 1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코사인 90도를 하면 얼마예요? 코사인 90도를 하면 0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돼야 돼요. 이게 얘기가 안 되면 우리는 수학적인 베이스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옛날에 들어가지고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다면은 지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들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자, 코사인 커브는 0도이고 90도일 때 0인 커브가 되는 거예요. 90도, 여기가 90도죠. 요때 지금 요 값이 얼마예요? 0이잖아. 0, 0. 요거는 1이죠. 1. 최대값이고 최소값이 90도죠. 180도는 어떻게 돼요? 180도는 여기 180도, 코사인 180도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요? 원래 알고 있는 건데요. 여기가 만약에 45도다 그러면 요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코사인 45도.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거든요. 특수각으로. 루트 2분의 1이잖아요.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은 70.7%가 되죠. 0.707이잖아요. 0.707 그러니까 이 자리가 0.7071 정도 되는 70.7% 정도 되는 지점이 코사인 45도인 거죠.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코사인 60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도 되겠죠? 60도? 코사인 60도는 얼마 나와요? 0.866. 코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이 아니군요. 2분의 1이죠.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0.5. 코사인 30도가 0.866이죠. 여기. 30도는 0.866. 그렇죠? 이 값을 유지해주는 파형을 코사인 파형이라고 그래요. 사인 파형은 뭐가 돼요? 사인 파형은. 사인이 0도일 때
여기가 이제 나오는 값이 되겠죠. 여기가 사인 파형은 요거 차이가 되죠. 사인이 0도일 때 0이고 90도일 때 1이 되는 파형이 사인 파형이죠. 그걸 정연파라고 그러죠. 이 개념, 이 기본적인 개념을 기억해야 돼요. 정연파에 대한 거. 모양이 똑같다고 정연파가 아니에요. 항상 그 값이 같아야 되는 거. 그럼 비교해 보세요.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죠? 파의 모양은 똑같은데 시작하는 지점이 달라지죠. 즉 코사인은 사인보다 늦어요, 빨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인은 0도일 때 0이 된단 말이에요. 비교, 아까 그림을 그려드렸으니까 다 비교가 되겠죠. 이거에 대한 개념은 알았어요, 사인은. 그렇죠. 그러면 0도일 때 0이거든요. 90도일 때 1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30도일 때 얼마가 돼요? 2분의 1, 0.5. 다음에 45도일 땐 똑같죠. 0.707. 다음에 60도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0.866 이렇게 나오죠. 그게 사인이거든요. 그러면 두 개 파형을 비교를 해보세요. 두 개 파형 위아래를 비교해보면 코사인이 사인보다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게 보이죠. 얼마만큼? 90도만큼 먼저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삼각함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의 플러스 얼마예요? 90도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코사인이 사인보다 얼마나 앞서고 있다? 90도 먼저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죠. 네. 90도 코사인이 사인보다 90도 먼저 시작했다. 사인 세타 플러스 90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특수각은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인의 0도는 0이고 사인의 30도는 얘는 2분의 1이고 사인의 60도는 이거는 루트 2분의 1이고 사인의 제가 잘못 45도 얘기했군요. 막 하다 보니까 45도 그 다음에 60도는 어떻게 돼요?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의 90도는 얘가 얼마야? 1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특수각이라고 다 배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안 외워요.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계산기가 그 값을 다 이야기해줘요. 계산기가. 계산기 쓸 줄 알죠? 자, 지금 보고 있는 계산기는 공학용 계산기니까 사인의 값이나 코사인의 값들을 다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코사인의 0도 이렇게 해서 가로 안 닫아도 돼요. 그 값은 1이다. 코사인의 이거 다 뭐 일일이 응? 안 외워도 돼요. 30 이렇게 하면 얘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다. 코사인의 얘가 얼마야? 이렇게 해서 45도 하는 거예요. 45도 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 이 값을 외울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이게 계산기를 그렇게 해서 써야 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코사인의 45도를 눌렀는데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라는 것은 루트 2분의 1이거든요. 그게 안 나온다. 어이씨, 내 계산기 왜 이래? 망가졌나? 이러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어요. 혹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거거든요. 계산기에 D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 계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모드라고 하는 거, 모드. 셋업이라고 하는 게 있죠. 셋업하고 모드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셋업을 누르려면 이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면 Shift를 눌러야 돼요. 빨간색을 누르려면 X를 누르려면 우리 그 빨간색 알파를 누르듯이 얘는 노란색 Shift를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노란 거 누르고 노란 거 누르면 노란 게 나오는 거예요. 빨간 거 누르고 빨간 거 누르면 빨간 게 나오는 거고요. 그냥 누르면 뭐가 나와요? 검은 게 나오는 거죠. 계산기는 항상 그것이 어떤 계산기든 간에 색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Shift를 눌러서 셋업을 한번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셋업을 들어가 주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있죠. 라디안이다, 디그리다, 그라디안이다. 이게 각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90도라고 하는 것은
디그리를 의미해요. 디그리. 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이제 계산기는 디그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180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각을 표현할 때는 도수법이 있고 호도법이 있죠. 도수법이라고 하는 건 도로 표현하지만 호도법으로는 라디안으로 표현하죠. 라디안.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4번 라디안. 만약에 라디안이라고 선택이 되면 여기가 R로 바뀝니다. 디그리라면 D로 되고요. 라디안이라고 한 상태에서 계산기를 누르면 절대 그 값이 안 나와요. 라디안이라고 할 때는 코사인 하고요. 이렇게 해서 각도가 파이가 돼야 돼요. 얘가 파이가 180도니까 45도 하면은 4분의 파이 하거든요. 4분의 파이를 했을 때 그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안일 때는 코사인에다가 라디안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즉 라디안이라고 하는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디그리로 표시가 될 때는 여기 뭘로 집어넣어 줘야 돼요? 도로 집어넣어 줘야 돼요. 이게 계산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계산기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개념이 잡히죠? 즉 각도를 표현할 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요거는 도잖아요. 도. 디그리예요. 디그리. 이거는 도란 말이에요. 도. 이해되죠? 근데 우리 책들은 도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라디안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라디안으로. 이 회로도 라디안으로 표현합니다. 라디안으로. 근데 우리는 이제 도로 그냥 머릿속에서 환산해서 푸는데 원래는 뭐예요? 라디안으로 각도를 얘기해요. 그 라디안이라는 개념은 자 이거죠. 360도라고 얘기하면 360디그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돼요? 2파이 라디안이라는 거예요. 라디안. 요 개념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180디그리는 어떻게 돼요? 도는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죠. 요게 90디그리는 어떻게 되죠? 2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이거 기억해야 돼요. 바꿀 수 있죠? 만약에 45디그리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죠. 라디안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라디안은 반지름에 대한 원호의 길이의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지름. 즉 각도가 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지름이 R이에요. 그런데 각도는 이렇게 해서 각도가 표시가 되죠. 그랬을 때 여기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호가 되는 거예요. 원호. 그러면 이 각도는 세타라고 그러죠. 반지름에 대한 원호의 길이의 비를 뭐라고 해요? 라디안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얘가 360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죠? 그럼 반지름에 대한 원호의 길이의 비가 한 바퀴를 돌았어요. 반지름에 대한 원호의 길이의 비니까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 이게 한 바퀴가 뭐냐면 원 둘레가 되죠. 원 둘레는 얼마야? 반지름이 R이면 원 둘레는 어떻게 돼? 2파이 R이죠. 이거는 뭐 다 아는 산수 아니야. 그러니까 RR 약분되니까 2파이가 되잖아요. 이렇게 나온 게 라디안에 대한 각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 불러요? 호도라고 하는 거죠. 호도. 그 다음에 디그리로 표현하는 것은 뭐라고 해요? 도수라고 하는 거죠. 도수법이냐 호도법이냐. 기억나죠? 각도를 계산기도 그것을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계산기도 라디안으로 입력할 거냐 디그리로 입력할 거냐. 그러니까 요거는 R이 표시됐으면 각도에다가 라디안을 집어넣어라 그 얘기예요. 만약에 셋업을 눌러서 셋업이 디그리 3번이 디그리죠. 디그리로 표시됐다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거는 지금 잘못 집어넣은 거잖아요.
45도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답이 잘못 나와요. 너 누르면. 전혀 다른 답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답을 집어넣으려면 뭘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죠. 도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도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계산기가 도를 원하느냐 라디안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쓸 수 있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입력하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 줘야 돼요. 구분을 해야 돼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이거 모르면 뭐 우리 그 아무리 무슨 이야기 해도 사인이 뭔지 코사인이 뭔지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별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연파 교류다, 사인파다 그러면 사인파하고 코사인파를 구분할 줄 아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사인파하고 코사인파하고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당연히 사인하고 코사인을 비교했을 때는 이와 같은 것은 우리는 알고 있을 거예요. 특수한 각에 대한 값도 이미 계산기가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사인파 교류입니다. 그런데 왜 사인파 교류가 될 수밖에 없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죠. 사인파 교류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것은 우리가 첫 시간에 전기가 왜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런 그림을 가지고 얘가 회전하면서 슬립 링을 통해서 전기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봤죠? 애니메이션을 봤잖아요. 바로 그렇게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파형이 이와 같은 파형의 모양이 나오는다라고 하는 걸 봤죠. 기억납니까? 첫날 첫 시간에 우리 이거부터 보고 갑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다시 봐야 되나요? 아니죠.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정연파 교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수학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수학적으로 한번 어떻게 정연파가 만들어지는가. 그 그림이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되는데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여기 있는 부분 좀 지우고요. 여기 보면 이게 발전기거든요. 발전기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 있는 것은 NS예요. 자극을 만든다 그래서 필드 마그네틱이라고 그래요. 필드 마그네틱. 자, 한자어로 얘기하면 우리말은 계자라고 그래요. 다음에 요게 도체가 되죠. 도체가 돼서 도체가 회전을 하거든요. 이 도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전기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마추어라고 그래요. 전기자 도체라 부르죠. 그리고 지금 여기 가리키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외부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발전된 기전을 하냐면 슬립 링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도체가 원운동을 하면서 여기다가 기전력을 만드는데 기전력이 반사이클은 이렇게 들어왔다가 반사이클은 이렇게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걸 봤어요. 왔다 갔다 교번하잖아요. 교번.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번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교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사인의 모양을 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지워봅시다. 사인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될까? 사인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은.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좀 확대를 했는데요. 이 그림 잘 보세요. 뭐냐면 요쪽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N극이에요. 여기는 S죠. 그러면 N에서 S로 뭐가 나가죠? 이렇게 나가는 게 뭐죠? 화살표가 쭈루룩 있잖아요. 이게 뭐죠? 뭐 같아요? 자속이라고 불러요. 자속. 지금 자속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요놈이 반지르말인 얘가 뭐예요? 전기자 도체예요. 도체. 도체라고 하는 거 이해하죠? 얘가 도체예요. 도체가 회전을 해요. 회전.
이렇게 회전을 하죠. 회전할 때 속도가 작용을 해요. 회전력이 작용을 해요. 회전력이 작용하는데 그 회전력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항상 직각 방향으로 회전력이 작용해요. 속도가 작용하는 거예요. 속도는 메타 퍼 세크죠. 메타 퍼 세크. 그러면 이 속도는 벡터잖아요. 벡터. 벡터라는 얘기는 뭐예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죠. 크기와 방향. 또 수학적인 얘기인데요.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벡터가 있어요. 또 이쪽 방향으로 가는 벡터가 있어요. A 벡터, B 벡터요. 이 벡터를 우리는 더할 수가 있죠. 크기와 방향이 있으니까. 자기학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크기와 방향이 있는 이 A 벡터와 B 벡터를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더해줘야 되겠죠.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평형사변형이라고 그래요. 평형사변형.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이다. 두 벡터의 더하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벡터에 빼기하면 방향을 반대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A-B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B를 해줘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B. 그래서 A하고 마이너스 B를 어떻게 해줘요?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A 벡터의 마이너스 B 벡터죠. 마이너스 B는 이거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해준 거예요. 그게 벡터예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 벡터는 어떻게 있어요? 이거죠. 이 벡터가 뭐가 된다? A 마이너스 B 벡터가 되는 거죠. 이 벡터는 A 플러스 B 벡터. 이해되나요?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이 있죠. 크기하고 방향이 있어요. 자, 이걸 벡터라고 그래요. 스칼라는 어떻게 돼요? 스칼라는 오로지 뭐만 있죠? 크기만 있는 거예요. 크기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거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벡터가 있단 말이에요. 벡터가. 이 벡터는 두 벡터의 합이었죠. 아까 두 벡터의 합이었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 벡터는 합의 벡터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러한 벡터하고 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를 분해를 하는 거야. 벡터를 분해를. V 벡터를 분해하게 되면요. 자, 이루는 각이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거든요. 여기가 세타가 되거든요. 이거는 무언 각이냐면 자속과 이루는 각인데요. 여기가 세타가 돼요. 그러면 요게 V라면 요거는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직각삼각형을 한번 봐봐요.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나오죠. 여기가 빗변이 V라면 돼요? V 코사인 세타가 되고 높이는 뭐가 돼요? V 사인 세타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요 높이 성분에 해당되는 게 V 사인 세타 성분이고 요 밑변 성분에 해당되는 게 V 코사인 세타 성분이죠. 그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이 이야기가 나오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이거야. 이거는 뭘 모르냐면 삼각함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삼각함수. 그래서 삼각함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삼각함수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나타나는 걸 삼각함수라 그러죠.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 요 각이 세타인 거죠. 이걸 삼각함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C고 A고 B라고 한다면 우리는 삼각함수의 정의를 알 수가 있어요. 삼각함수의 정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사인의 세타와
코사인의 세타와 탄젠트의 세타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아나요? 제가 물어볼게요. 사인 세타는 몇 분의 뭐죠? 지각이 이쁘게 돼야 되죠. 사인의 세타는 몇 분의 뭐예요? 사인의 세타는 우리가 정의가 빗변분의 사인 세타는 뭐죠? 높이죠.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빗변분의 뭐가 되죠? 밑변이죠. 몰라요? 큰일 난 소리. 지금 이런 거 모르면 안 돼요.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이거는 뭐죠? 밑변분의 지각삼각형의 밑변분의 뭐가 되죠? 높이죠. 이게 정의야. 이게 정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모르면 지금이라도 알아야 돼요. 빗변이 C고 높이가 뭐예요? B가 되죠. 빗변이 뭐예요? C고 밑변이 A가 되죠. 다음에 밑변이 A고 높이가 B가 되죠. 이게 그 삼각함수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이거 외우라고 하니까 우리 삐리리들이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잖아요. 사인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얘기하나요? 사인 뭐 이렇게 얘기하죠. S자 그리잖아요. 사인. 이렇게 해서 사인을 외운다는 얘기죠. 코사인 이렇게 하죠. 다음에 탄젠트.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보는 거예요. 사인은 화살표가 이렇게 가잖아요. 쓸 때. 코사인은 이렇게 가고요. 탄젠트는 방향을 보세요. 위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 방향 이렇게 사인 그러니까 C분의 B 코사인 B분의 C분의 A 탄젠트 해서 A분의 B 뭐 이런 식으로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전기기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전기기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학된 수학 능력이 4년제 대학교 4학년 졸업 예정자에게 그것도 공학계열의 졸업 예정자에게 공학계열이라는 얘기는 수1, 수2 중에 수2를 하는 미분적분을 하는 애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4학년에게 시험을 볼 자격을 주는 그러니까 아무나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수학 능력이 그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자격을 주는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응시 자격을 준단 말이죠. 아무나 보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 정도 되면서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초 수학은 반드시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기초 수학을 모르면 안 돼요. 요거를 기본 바탕으로 간다고. 삼각함수가 어려운 건 아니야.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백악정리, 반각정리 뭐 이런 거 하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삼각함수에도 정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다 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냥 기초 삼각함수만 하라는 얘기죠. 아, 왜? 정연파니까. 정연파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보자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이 C라는 걸 가지고 B를 계산하고 A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C라는 걸 가지고 B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인 세타는 C분의 B니까 B는 C 사인 세타가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여기서? B는 C 사인 세타 되나요? 이항하면 되잖아요. C가 이쪽으로 사인 세타 쪽으로. 자, A는 어떻게 돼요? A는 C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곧 뭐냐? 응?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에 V라면 세타라면 코사인 세타잖아요. 사인 세타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V 사인 세타 그잖아요? 사인 세타는 뭐예요? 사인 세타는 원래
여기를 모르는 값을 물음표 해놓으면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는 뭐예요? V분의 모르는 값이잖아요. 그럼 모르는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V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가. 당연하죠. 여기는 V 뭐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코사인 세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게 굳이 외우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세타에 마주보는 변, 이게 높이예요. 세타에 마주보는 변이. 항상 각도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세타를 여기로 만들어 놓으면요. 마주보는 본이 여기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세타에 마주보는, 이 세타가하고 마주보는 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놔도 되잖아요. 직각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여기가 직각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세타예요. 그럼 어디가 높이예요? 세타에 마주보는 변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A면 거기는 뭐예요? A 사인 세타가 되죠. 이해하겠죠? 항상 세타에 마주보는 변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V 뭐가 되죠? 사인 세타라고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따라서 이런 삼각함수를 이용해보면 요 부분은 코사인과 사인으로 나눌 수 있죠. 코사인과 사인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요 부분에서 이 자속을 끊는 성분이 이렇게 가는 성분이 끊는 성분이에요. 이렇게 가는 성분이 끊는 성분이에요. 1번이 끊는 거예요. 2번이 끊는 거예요. 어느 게 끊어요? 끊는 거는 1번은 나란하잖아요. 1번은 나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은 자속을 끊지를 못해요. 나란하니까. 그러니까 1번은 기전력을 하나도 못 만들어요. 자속을 끊어야지 기전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전자유도 법칙이에요. 자속을 끊어야 기전력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도체가 자속을 지나가야 돼. 끊어야 돼. 그러니까 2번이 기전력을 만드는 성분이에요. 그 성분이 뭐예요? V 사인 세타 성분이라는 거죠. 2번이 사인 세타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전력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속 밀도의 세기가 얼마가 되느냐, 또 여기에 있는 도체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여기에 있는 속도가 얼마가 되느냐, 속도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세 가지의 곱의 기전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전력이 뭐예요? 이거라는 거죠. 자속 밀도하고 도체의 길이하고 속도의 곱의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그 속도가 무슨 속도란 얘기예요? 그렇죠. 사인 세타의 성분이라는 얘기예요. 사인 세타. 왜 사인 세타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V 사인 세타 성분이 기전력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이 도체가 회전할 때 0도부터 90도까지 180도까지 270도까지 다시 360도까지 계속 회전하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다가 0도부터 180도까지 다시 뭐 360도까지 회전 계속 할 때에 만들어지는 파형. 당연히 그 파형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인파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른 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파형이 이런 파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BLV가 되는 거죠. BLV. 여기 요 파형이 최대값이 BLV잖아요. 사인 세타였잖아요. 사인 세타. 사인의 세타가 몇 도예요? 90도잖아요. 90도가 BLV가 되는 거 아니에요? 90도가 1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파형이 만들어지죠. 이러한 파형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파형이 만들어지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정연파 교류라는 거야. 얘가 정연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왜 정연파인지?
정신 바짝 차려요, 지금. 별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사인 세타, 뭐 코사인 세타, 이거 얘기밖에 한 거 없어. 정신 바짝 차리라고. 복잡한 얘기 하나도 없어. 왜 사인 세타가 되는가? 그래서 이게 BLV라고 하는 값이 요 값이 뭐예요? 요 값이 최대죠, 최대. 최대잖아요, 최대. 우리는 그 최대를 갖다 뭐라고요? 얘 전압이니까 전압을 V라고 하잖아요. 맥시마입니다. Vmax 해서 M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VM의 사인의 세타로 얘기하는 거예요. VM 사인 세타. 이해돼요? 자, VM 사인 세타가 뭔지 알겠죠? 사인 세타. 근데 세타는 뭐예요? 세타는 라디안이에요. 라디안. 세타는 라디안이에요. 이해하세요? 세타는 뭐다? 라디안이다. 근데 우리는 이걸 조금 변형을 해야 돼요. 일단 한번 봅시다. 정연파 교류를 표현하는데 라디안이라는 거가 있어요. 라디안. 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언지 우리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어요. 라디안 배웠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방금 얘기했잖아.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방금 라디안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각도를. 그런데 각도를 이렇게 표현하면요. 라디안이라고 안 하고요. 오메가라고 해요. 세타라고 안 하고. 이 뜻이 무슨 뜻이죠? 이렇게 가보니까. 요 뜻이 무슨 뜻 같아요? 라디안 퍼 세크. 1초에 이동한 각도예요. 1초당 각도예요. 각도. 회전하잖아요. 1초에 몇 회전 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1초에 몇 회전 했느냐. 원래 아까 이제 이 회전하는 물체 이렇게 보면 얘가 회전했잖아요. 그럼 한 바퀴 돌면 뭐예요? 그냥 360도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1초에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360도죠. 1초에 두 바퀴 돌았어요. 그럼 몇 도예요? 1초에 두 바퀴 돌면 720도가 되겠죠. 이해돼요? 다시 말해서 요 발전기가 1초에 한 바퀴 도느냐, 1초에 두 바퀴 도느냐, 1초에 세 바퀴 도느냐 따라 가지고 이 발전기가 만드는 각도가 똑같지는 않죠. 다시 말해서 이야기했지만은 발전기가 한 바퀴 돌면 이게 하나가 생기죠. 한 바퀴 돌면 하나가 생기잖아요. 1회전시. 맞나요? 대답들 하세요. 1회전. 여기서 요렇게까지 가는 것은 1회전시에 가는 거예요. 1회전시. 근데 실제로 발전기가 1회전만 하나요? 실제 발전기가 1회전만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발전기가 몇 회전을 하냐면 우리나라 발전기는 얘가 60회전 해요. 60회전. 그래서 한 번 바뀔 때 요렇게 바뀌는 요 한 번 바뀌는 그 값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기라 그래요. 주기. 요까지를 1주기라 그래요. 주기. 수학에서도 주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기가 사이클 아니야. 근데 1초에 몇 사이클 바뀌느냐? 사이클 퍼 세크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헬츠라고 그래요. 헬츠. 헬츠는 뭐예요? 주파수죠. 주파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류 발전기 같으면 이게 60회전이야. 60회전. 60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1주기짜리가 몇 개가 나와? 60번 나오니까 60회전 한다는 얘기는 60Hz, 60 사이클 퍼 세크에 대한 사이클 퍼 세크에 대한 60Hz에 대한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파수는 60Hz죠. 60회전 한다는 얘기예요. 초당. 이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연파 교류를 표현할 때는
바로 그러한 것까지 표현을 해야 돼요. 라디안 퍼 세크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1초에 몇 라디안이 되는가? 2파이 라디안이 곱하기 60배만큼 나타나겠죠. 즉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각도긴 각도인데 초당 각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각도긴 각도인데 초당 각도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한다? 각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1초에 이동한 각도. 이해가 되나요? 발전기 경우에는 몇 회전한다? 60회전한다. 그 회전수가 n이 되는 거죠. 회전수가 n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한 회전하면 2파이니까 우리나라는 60번 하니까 여기 얼마예요? 60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속도는 얼마가 나오냐면 377이 돼요. 2파이 2 곱하기 3.14 해보세요. 계산기를 눌러보세요. 2 곱하기 3.14에다 곱하기 60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얼마가 나와요? 377이 나온단 말이에요. 2파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줄게요. 됐나요? 377 나오는 거 확인했나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각속도예요. 라디안 퍼 세크예요. 각속도. 각속도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각속도.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각주파수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각속도가 우리가 60 회전하면 60Hz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주파수 헤르츠하고도 같기 때문에 2파이 n 이꼴 2파이 f라고 표시하거든요. 수학에서는 2파이 n이라고 하고 전기에서는 2파이 f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라디안 퍼 세크. 각속도. 각속도에 대한 개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주파수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기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나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